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연말이죠. 연말 연초라고 하는 그런 기간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한 3일 쉬었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또 쉬죠. 그죠? 목, 금, 토, 일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좀 마음을 좀 내려놨는지 막 늦잠 푹 자고, 주식 생각은 진짜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연휴, 물론 지금도 사실 제 마음속은 연휴 기간 중인데, 지금 오늘 느낌은 약간 연휴 기간 중에 오늘도 출근했네. 빨간 날인데 출근했네라는 생각이 괜히 제 마음속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좀 늦잠도 좀 자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 주식 생각을 푹 잊고 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그럴 수는 없겠죠. 오늘도 시장을 열었으니까 시장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 아무튼 좀 빨리빨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잠을 자고 좀 이랬는데요. 아무튼 그 미국장에서 있었던 일, 올랐습니다. 24일 날 이야기인데, 24일 날 미국은 이제 반만 열었죠.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장 문 닫았단 말이에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까지 저항이었었잖아요. S&P 말씀드리는 건데, S&P 현물입니다. 현물 지수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운데, 지금까지 여기를 넘지 못했었네라는 그림이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항을 여기 1단계 저항 만들고, 여기 요만큼 저항 만들고, 여기 요만큼 저항 만들고, 여기 요만큼 저항을 만들었었잖아요. 이 저항을 어젯밤에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거래량은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거래 시간이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간 전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기준은 가격이다. 종가상으로 어쨌든 여기 저항이라고 했던 자리를 일단 돌파한 짝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어디까지? 일단 머리 위에 저항은 여기 전고점 자리까지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올라줬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여기 몇 거래일 동안 여기 다시 저항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 저항을 아직 넘진 못했지만은, 하여튼 S&P 같은 경우는 이 명백하게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S&P도 계속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거의 12월 월봉이 완성돼 가는 자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주식을 사기는 조금 좀 그렇다. 아무리 요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걸 하느니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하락의 타이밍을 노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거 정도? 브렉시트 합의가 극적 타결됐답니다. 브렉시트가 2015년인가 16년인가부터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합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달러화 약세, 유로화 강세, 저런 소식 나오니까 유로화가 강했었고, 유로화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국이 유동성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브렉시트 타결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달러를 약하게 끌어내리려면은 달러 인덱스의 구성 종목 중 절반이 유로화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한 게 달러 약세를 가장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래저래 유로 강세의 요인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사실상 거의 이제 선반영은 되지 않았냐. 달러가 약세될 요인들, 예를 들면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브렉시트, 타결에 대한 기대감, 이미 다 반영이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90.5를 위쪽으로 안착해줘야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좀 어떤 언더슈팅의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단기 바닥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90.5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 저점,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이날의 저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90.5라고요. 90.5를 돌파 한짝 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돌파 한짝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불안한 요인이긴 하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90.5 안착해주면은, 이제 달러는 생각보다 빠르게 추세전환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아무튼 단기 바닥 혹은
단기 바닥 혹은 그 역사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다. 뭐 일봉만 보지 말고 이것도 월봉 단위로 보면은 얘도 뭐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오고 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라는 말씀 드리고, 어젯밤에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 변동성 지수는 좀 감소했죠. 그죠? 변동성 지수 보고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어제 저녁 정도는 좀 올라줬어야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일단은 어제 저녁에 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까지, 어제 한 22는 지켜줘야 된다 이랬는데 20일까지 내려왔죠. 예. 일단은 이거 다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저히 그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몇 거래일 동안 어떤 이 지지력을 보이는지 여부 잘 확인하시고, 지지력이 확인되면은 들어가시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젯밤에 UVXY도 그 안 그래도 좀 봤단 말이에요. 그 금요일날 밤이었나요? 좀 보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나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보고 있었는데, 보다가 잤는데 결과적으로 종가에 박더라고요. 종가의 아래쪽으로 막 하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11달러를 깼습니다. 이거는 최소 11달러는 지켜줘야 돼요. 그죠? 11달러 지켜줘야지 어떤 강력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지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가능성은 있어 보여.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UVXY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기 쉽지 않은 상품인데, 글쎄요, 오늘 밤에도 올라와 줘서 여기 10.7달러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준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봐서는 지지력은 아직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저점 높아진 이런 추세선이 있긴 한데 이거 보고 들어가긴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봉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아무튼 지금 상황이 뭔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변동성 지금까지 그 6월달, 8월달, 뭐 9월달 이런 때 오버슈팅 나오면서 그 오버슈팅 나온 뒤에 꼬꾸라질 때 제가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어떤 그런 타이밍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좀 그게 길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좀 궁금해져요. 웬만하면은 변동성 지수가 보통 한 뭐 2주 정도 이렇게 지키고 나면은 튀어 오르면서, 그러니까 뭐다? 지수가 급락이 한 번씩 나오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주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이렇게 변동성 지수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보시면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던 때가, 그러니까 이 뭐든지 그래요. 이 매집의 기간이 이렇게 길면은 매집의 기간들이 좀 길고 이러면은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르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매집 어떤 힘을 모으는 기간이, 준비 기간이 일주일인 놈하고 한 달인 놈하고 1년인 놈하고 뭐가 강하겠어요? 아무래도 좀 기간이 강한 놈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근데 이 보시다시피 옛날에 옛날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매집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 잘 튀어오르지도 않았는데, 이 잘 튀어오르지도 않던 친구가 한번 튀어오르니까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지 않냐. 3월달인데요. 변동성 뉴스인데 약간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 매집의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간들이 짧고 좀 급하게 튀어 올라왔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좀 길다, 이거 준비가 좀 오래 가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물론 제 추측인데 이게 지금 그 보시다시피 약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월말 그죠? 12월 종가 관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20년 종가가 12월 종가이기 때문에 2020년 종가 관리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유달리 긴 어떤 이런 그 변동성 지수가 저점을 오랫동안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몫을 했을 거예요. 이 윈도우 드레싱이나 종가 관리가 분명히 이거에 한 요인을 크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지금 11월이나 10월만 됐었더라도 못 참고 이미 일찌감치 한번 40 정도 올라갔을 텐데, 월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 정도 해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어쨌든 때가 아니다, 그죠?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양봉이 나오면은 좀 강하게 해볼 수 있겠지만, 양봉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아직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국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장. 한국은 당연히 미국이 상승했으니까 갭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런 데서 잘 지금 보셔야 될 게, 한국도 어쨌든 같은 논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늘 고점 높였나요? 오늘 고점 높이진 못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얘도 아무튼 이례적으로 좀 길다. 11월 20일부터 얘는 저점이 나왔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걸 저도 본 적이 없어갖고 어떻게 될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뒤처리는 좀 골 때릴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원래 평상시 같으면 이게 못 참고 한 번에 빡 이렇게 10월 달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긴 한데, 한국 변동성 지수인데, 아무튼 얘도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뭐 한 달 반 넘게 이렇게 지금 개기고 있죠, 여기서. 예. 그만큼 좀 이례적으로 긴 어떤 매집 기간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의 효과가, 이 월말의 효과가 끝나고 나면은 좀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렇죠. 이 보시다시피 개파락, 저기 한국이 갭상승 출발하니까 얘도 갭상승했는데 제법 많이 갭상승 출발하네요. 그죠? 뭐 만길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법 좀 많이 튄 감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고요. 아무튼 한국장 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안 되죠. 예, 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나서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코스닥 인버스가 요즘 이게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힘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죠? 코스닥 인버스는 글쎄요, 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생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쌍바닥 구경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봉이 나오면 들어가시라. 지금 아직 어떤 추측을 갖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020년 주식시장이 워낙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그 월말 종가관리, 연말 종가관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여지가 있다. 실제로 강하게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새해 첫 거래일 이런 때를 잘 봐야 되겠죠. 이런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긴 있었으니까. 예, 당연히 뭐 풋옵션 저점 지지력 없고요. 풋옵션의 저점 지지력 이런 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지력 이야기할 수 없고, 뭐 인버스, 곧버스들 뭐 아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러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뭘 하려면은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다들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러셔야 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이 오르네요. 오늘 저 셀트리온 빨로 오늘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이 오르는 거네요, 보니까. 정말 아무튼 재밌긴 재밌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보시면은 코스피가 상승 종목 310 종목인데 310 종목 오르는데 지수는 0.5%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470 종목 상승이고 하락이 800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약간 좀 느낌이 그런 거예요. 진짜 지수의 종가관리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지수의 종가관리. 대형주 몇 종목하고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대형주 몇 종목을 강하게 상승시켜 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다 팔아제끼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종가를 예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셀트리온 제약 뭐 10%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2% 오르고 있고, 그죠? 하락 종목이 오늘 더 많은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연말입니다. 연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주식시장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시고요. 오늘이 배당락인가 뭐 그렇죠. 하여튼 오늘인지 내일인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 정도 이벤트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놓으시고 뭐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1월 첫 거래일이 1월 4일이죠. 1월 4일 요런 날이나 좀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보시고, 어차피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3거래일 남았는데 올해 네, 그 사이에 뭘 해봐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물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죠,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계시는데 마음 편안하게 집안에서 그냥 주식 생각 딱히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1월달이 기대가 됩니다. 1월달이 월말 관리, 종가 관리의 어떤 효과가 끝나는 1월달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자면, 안 그래도 이게 잘 정리된 게 나왔더라고요. CNBC에서 정리를 한 모양이에요.
CNBC에서 월가의 내년 S&P 500 지수 전망치인데 JP모건은 4,400, 뭐 골드만삭스는 4,300 이렇게 내놨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4천대죠. 예,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컨센서스가 증권사들 내년 전망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그 해의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극상방을 바라볼 때 극상방이 아니고 극하방이었던 경우들이 몇 번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연말 연휴들 잘 보내세요. 하지만 영상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뭐 월화수 계속 녹화하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